네, 문제는 이런 축농증 증상이 만성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래될 때 우리가 만성 축농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1년 내내 코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예, 축농증이란 일단 공기가 들어가야 될 공간을 콧물이라든가 기타 이 물질들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킨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비염이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부비동염이 생긴 게 대략 한 3주 이내라고 하면은 급성 부비동염으로 분류를 하고요. 3개월 이상이 되면은 만성 부비동염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급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있다든가 피로감이 있다든가 코막힘이 생기고 누런 콧물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안면 부위에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성 부비동염으로 바뀌게 되면은 코막힘 증상이 있으면서 주로 이제 누런 콧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지만 목 뒤로 이제 코가 넘어가는 후비류 증상들이 계속 남아서 애를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천식 같은 거를 유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비동염이 왜 생기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이제 코 안에 그 염증들이 생기게 되면 부비동이 시작되는 입구가 되게 좁습니다. 이 좁은 부위가 염증에 의해 가지고 막혀버리게 됩니다. 막혀버리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콧물들이 붓기가 빠짐에 따라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비동염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앞면의 해부도 사진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부위가 하비각계라는 부위고 여기가 중비각계라는 부위입니다. 자, 이 상악동의 입구는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입구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이제 입구가 좁은데 이 부위가 막혀버리게 되면 이 안에 고여있는 콧물들이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이 쉽게 걸리는 게 아이들은 이제 이 부비동이 완전히 이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구가 아이들은 이 밑으로 쳐져 있어서 쉽게 콧물이 안에 들어가서 고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비동은 사춘기쯤 되면은 이렇게 성인의 모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사춘기 넘어서면서는 이제 급성 부비동염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전두동이라든가 이렇게 벌집처럼 뻐끔뻐끔한 부위가 사골동입니다. 그리고 저평동은 이 뒷부분에 있게 되는데 저평동의 경우도 이렇게 뇌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두동이라든가 사골동이라든가 저평동에 공기가 들어와서 이 뇌의 활동을 열을 꺼줌으로 인해 뇌가 원활하게 활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콧물들이 찬다든가 해서 냉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내시경 사진을 보면 아까 이제 중비갑계 부위인데 이 부위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선이 꺼여 있는 이 부분이 넓게 열려서 공기가 원활하게 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강이 부어가지고 이면과 이면이 이렇게 붙어서 공기가 원활하게 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통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면도 있지만은 위에서 생긴 콧물들이 바깥으로 빠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비동과 같은 부위로 들어가서 고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하비각계라는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부위도 지금 염증에 의해서 부어서 꽉 밀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기도 통하지 못하고 콧물도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보게 되면은 CT상에 이렇게 까맣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보이죠. 이렇게 정상적인 CT 사진과
거기에 해당하는 코의 모습입니다. 코도 깨끗하고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이게 이제 비염이나 기타 축농증이 된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 입구가 막힘으로 인해가 상악동도 시커멓게 부비동이 이제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고 내시경상의 사진도 콧물과 부어 있는 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건 이제 중비각기에 찍은 모습인데요. 요 해당하는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까맣게 길이 열려가지고 공기가 통하고 깨끗한 상악동의 모습이고 내시경도 요렇게 틈이 보이죠. 이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콧물이 배출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비각계 부위도 막히고 중비도가 폐색된 경우에는 상악동도 다 시커멓게 다 차 있죠.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다 내시경상으로도 막혀서 답답한 모양을 보이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코가 막혀버리면은 코가 배출될 데가 없으니까 목 뒤로 끈적끈적하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입을 벌려보게 되면 누런 코가 넘어가는 모습이 사진상으로도 잡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축농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급성 부비동염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감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감기로 인해 가지고 코막힘이 생기고 코안이 붓게 되면은 콧물이 오갈 데가 없게 되고 부비동에 차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기가 잘 안 통하게 되면은 균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게 큰 원인들이고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이런 급성 부비동염이 제때 낫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